네, 안녕하십니까. 사교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작업형 스쿨 코리아 매스와 관련 수학과 관련된 문제풀이 두 번째로서 해당되는 규격은 848, 480 사이즈입니다. 여러분들의 음성과 음향,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과정에서는 기본 전처리 과정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시간까지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불러오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옵션 창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점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기본 전처리 과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ACE 26에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ACE 26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면서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데이터 불러오기 시작하겠습니다. 해당되는 파일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 파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바로 끌어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해당 부분을 데이터를 여기 있는 ANSI 데이터를 바로 이동시킬 거고요. 요거 그냥 가져오셔도 상관없어요. 영문과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으시니까 인코딩에는 크게 문제없이 불러오기가 되실 거예요. 자, 데이터 불러오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서 구분자 이행 변수명이죠. 구분자 배열. 다음 두 번째부터 불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탭으로만 선택하셔야 돼요. 공백 없이 오른쪽에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ID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침 누르시면 데이터가 오픈이 되실 겁니다. 자, 데이터 보기하고 변수 보기가 나오시는데 데이터 보기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데이터 보기에서 해당되는 컨트롤 END 넣으시게 되면 맨 마지막에 내려가시게 되면 요 라인은 없애셔야 되기 때문에 딜리트 누르셔도 되고요.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지우기 누르셔도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변수 보기 안에 가셔서 유형이 모두 정상적으로 숫자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문자로 되어 있지 않은지, 원래 문자인 경우는 어쩔 수 없겠죠. 그 다음에 너비 같은 거는 좀 넓게 할 건지 아니면 좁게 할 건지를 고민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네이블에 대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블 해당되는 부분에서 요 변인의 설명을 그대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년 번호네요. 자, 그대로 입력하겠습니다. 1년 번호. 이거는 입력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학교 유형. 제가 이렇게 놓고 한글을 오른쪽에다 이동시키겠습니다. 학급 수준. 그 다음에 수강 연도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수강 개월. 그 다음에 학업 만족. 그 다음에 국어 듣기. 그 다음에 국어 읽기, 국어 쓰기, 그 다음에 국어 어휘, 그 다음에 어문 규정, 그 다음에 수학 계산, 수학 이해, 수학 적용, 수학 활용, 그 다음에 수학 해결. 이런 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변수명에 대한 설명은 작성해 주셨고요. 한번 제가 저장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가셔서 제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게요. 그래서 제가 해당되는 폴더는 지정되실 거예요. 시험장에 가시면 지정이 되실 건데, 저는 SPSS라는 폴더에 놓고 제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09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 01이었죠. 해당되는 원시 데이터가 01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000이라고 놓고 불러오기라고 놓겠습니다. 불러오기라고 놓게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값에 대한 설명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에 대한 설명은 1이 무엇이냐, 2가 무엇이냐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디는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학교 유형부터만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에서 1은 공립이 되겠죠? 공립. 그 다음에 2는 사립, 3은 기타. 그 다음에 9, 6 탭 키를 누르시면 바로 다음 줄로 넘어가게 됩니다. 6은 현재 무응답이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 가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거는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다음에 학급 수준입니다. 학급 수준은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1, 학급 이상, 2, 저는 5부터 10 학급이라고 넣을게요. 3, 저는 4학급까지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5학급 미만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해하기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4학급까지 해서 얘는 이상, 네, 11학급 이상이 돼야 되겠죠. 이상 미만, 이것도 저도 맨날 헷갈리더라고요. 이상 초과 미만 이하, 이하는 포함, 이상 이하는 포함을 하는 거고 미만 초과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죠. 네, 다음에 수강 연도는 그대로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월수 그대로 놓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학업 만족도인데, 학업 만족도는 우선 주어진 대로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의 번호를 작성을 하시고, 역코딩을 하라 그러면 별도로 역코딩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학업 만족도에서 직접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9, 무응답 이라고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눌러보죠. 다음 자료 같은 경우는 실제 수치상의 자료이기 때문에 굳이 값에 대한 설명을 다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한번 되셨고요. 이제 결측값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결측값을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해당되는 부분 아이디는 결측값이 없고요. 여기서도 주어진 결측값의 값 자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SA, 즉 학업 만족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만족도는 결측값을 제가 우선 주어진 대로 이산영에서 9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9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듣기부터 나머지는 99가 무응답이기 때문에 얘를 99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99. 그리고 해당하는 부분 끝까지 나오기 때문에 얘를 카피 떠서 마우스 우클릭 복사, 그리고 영역을 쭉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우스 우클릭 붙여넣기를 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부분에 99가 무응답으로 지정되고 있다, 그러니까 격측값으로 지정됐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보기 한번 보시도록 하죠. 근데 여기 원시 데이터에서 지워지진 않아요. 9나 99란 자료 자체가 지워지진 않습니다. 화면상에는 계속 표기가 되어 있고 분석상에서만 제외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 여기서 만약에 해당되는 여기 부분이죠. 요걸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바뀌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글로 바뀌실 수 있다는 점 말씀 좀 드려보고요. 자, 그러시면 우선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빈도 분석과 기술 통계를 통해서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 건데, 우선 분석에서 기술 통계랑 빈도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유형부터
수학적 해결까지 Shift를 누르고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키보드 Shift 있으시죠? Shift 누르시고 맨 마지막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선택하셔도 되고요. 재설정 누르시면 깨끗하게 지워져요. 아니면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해서 이동하신 다음에 얘만 빼내도 됩니다. 일련 번호는 실제로 빈도 분석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자, 확인 눌러봅니다. 자, 확인을 눌러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결측값이라고 나타나죠. 결측값을 99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어 듣기 같은 경우는 해당 부분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학교 유형이나 학급 수준을 보시게 되면 해당되는 4라고 나옵니다. 4. 즉 응답 범주에서는 해당되는 응답 범주에서는 1, 2, 3까지밖에 없는데 4가 입력됐다는 것은 얘가 무응답이라는 뜻이 아니라 잘못 입력됐다는 뜻이죠. 얘는 뭐라고요? 잘못 입력된 오류값이라고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문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지문에서는 응답 범주에서 벗어난 자료도 결측값으로 지정하라고 나왔으니까 4, 여기 있는 4도 결측값 지정, 얘도 4도 결측값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수강 연도 같은 경우도 1부터 4 범위에서 벗어난다면 해당 부분을 결측값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수강 개월 수 같은 경우는 11월까지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학업 만족도는 제대로 되어 있으나 만족도가 매우 작습니다. 예, 그리고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의 순서로 되어 있네요. 자, 국어 듣기 같은 경우는 요 정도 4점부터 10점, 99가 무응답으로 국어 해당 부분을 응답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쵸? 예. 예를 들어서 88, 98 이렇게 입력된 것은 현재에선 자료에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시면 제가 이 두 가지 변수만, 여기 나오시는 이 두 가지 변수만 4를 무응답으로, 그러니까 결측값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학교 유형과 학급 수준이 될 것입니다. 진행합니다. 해당되는 부분에서 변수 보기, 그래서 스쿨을 4를 집어넣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도 240에서 4라고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저장을 한번 할 거예요. 제가 이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웃풋은 끄시고 다시 한번 돌리시는 게 좋아요. 아웃풋을 끄시고 다시 한번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자, 진행합니다. 분석에서 기술 통계량 빈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결측값이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이렇게 결측값으로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결측값으로 지정됐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변수값에 대한 설명이나 변수의 설명 같은 거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 결측값 지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개월수 같은 경우는 12개월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12가 되면 1년이 되는 게 맞으니까요. 그렇죠? 네, 제가 과거 자료에서는 1부터 10이라고 작성한 게 있었을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수했습니다. 실수한 점 죄송스럽습니다. 자, 다음과 처럼 결과치가 나오셨는데요. 근데 만약에입니다. 이렇게 결측값으로 지정을 했는데도 결측값으로 지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시려면 대다수 이 아웃풋을 끄지 않아서 그러시고요. 근데 만약에 끄고 다시 시작을 했는데고 결측값을 반드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측값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다음 같은 방법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보기에 가셔서 제가 만약에 스쿨에서 4가 결측값인데 결측값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측값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직접 찾아 지우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직접 찾아 지우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직접 찾아 지우기를 하시려면 컨트롤 H가 찾아 바꾸기입니다. 다시 컨트롤 H가 찾아 바꿉니다. 그래서 4로 놓고 아무것도 없는 걸로 놓으시면 됩니다. 다시 아무것도 없는 걸로 바꾸시게 되면 모두 바꾸기를 할게요. 그러면 얘는 시스템 결측값인 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얘는 원본 자체에서 4를 없애버리는 거죠.
네, 해당 부분이 조심하셔야 될 것 전체를 선택해서 4를 지우시면 안 되겠죠. 해당되는 컬럼을 선택하셔서 반드시 결측값으로 지정했는데도 결측값 처리가 안 되시면 직접 지우셔야 됩니다. 직접 해당되는 찾아 바꾸기로 빈 셀로 만들어 버리시게 되면 해당 부분에 결측값을 지정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럼 최대값, 최소값을 확인하는 이유는 오류값이나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그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 자료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응답자 전체를 삭제할 것이냐 아니면 결측값으로 지정할 것인가는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결측값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측도가 있는데 측도는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손대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혀 손대지 않으셔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분석상의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우선 명목, 순서, 척도 이렇게 나오시는데 굳이 척도를 이렇게 고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해당 부분이. 네. 굳이 근데 원래는 명목형이 맞긴 하죠. 명목. 얘는 5점 척도였기 때문에 척도가 되겠죠. 나머지는 척도가 되는데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다. 다시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현재 불러오기가 완료가 됐고요. 이번에는 전처리까지 결측값 지정까지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놓고 결측값 지정 처리까지 할게요. 결측값 처리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하신 내용은 데이터를 불러드리고 값에 대한 설명, 변수값에 대한 설명 살펴보셨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결측값으로 지정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기술 통계를 통해서 해당되는 만족도의 위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수학적인 점수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위치상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얘 같은 경우는 5점이 중앙값이 되죠. 중앙값보다 높은 건지 낮은 건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고요. 학업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는 원래 5점 척도이기 때문에 긍정이 최고점으로 바꿔야 됩니다. 긍정이 최고 1을 5로 바꿔야 되고 2를 4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4를 2, 5를 1로 바꿔야 되는데 현재까지 여기에서는 별다르게 역코딩과 관련된 요청사항이 없으므로 해당 부분을 수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원칙은 변경하셔야 돼요. 근데 원본은 보관하시고 새롭게 역코딩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출력 결과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술 통계를 한번 해보실 텐데 분석에서 기술 통계량의 빈도 분석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빈도 분석을 하셔도 되고 기술 통계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빈도 분석에서 해당되는 통계량에서 최소 최대를 왜 넣어야 된다? 그쵸? 범주에서 벗어난 건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은 무조건 넣으셔야 됩니다. 평균까지.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외도나 첨도 같은 경우는 지문에서 원하는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죠. 계속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게 되면 빈도 분석 결과가 나오고 다음과 같이럼 표준 편차가 맞아요. 표준화 편차가 아니라 표준 편차가 맞는데 해당하는 용어상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평균의 위치인데 학급 유형이나 학급 수준 이거는 평균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수강 연도는 대략적으로 2.5년 정도 된다. 개월수는 6개월이 조금 안 된다. 학업 만족도 같은 거는 그러니까 5점 척도인데 3보다 작다는 것은 왜 그럴까라고 보셔야 되는데 1점이 매우 만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긍정적인 평가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국어 점수부터 쭉 봤더니 7.3, 7.2 정도 어문 규정 같은 거는 8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수학적 해결 역시 8점 매수로 상당히 높은 점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2나 7.25 이쪽이 가장 좀 낮은 국어에서는
국어 쓰기가 낮은 점수고요. 수학에선 수학 적응이 7.26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게 되면 얘가 표준 편차가 되죠.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를 보시게 되면 평균분의 표준 편차를 우리는 변동계수라고 하는데, 해당하는 변수는 현재 여기서는 변동계수를 직접적으로 계산하실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변동계수를 구하실 수는 없어요. 얘를 변환을 시켜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소수점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선 소수점을 셋째 자리까지만 우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여기 가시게 되면 편집 셀, 죄송합니다. 이 영역을 다 선택을 합니다. 이 영역을 다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해당되는 셀의 특성, 마우스 우클릭, 셀의 특성, 여기서 형식값을 숫자로 놓으시고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적용을 하시게 되면 다음같이 값을 바뀌는데, 요 결측값과 유효, 즉 n수에 따라서는 얘는 소수점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얘가 소수점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얘를 우선 빠져나갈게요. 그러면 다음같이럼 소수점이 바뀌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같이럼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에 대해서 다음 같은 결과치를 산출하실 수 있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해당되는 부분에서 만약에 변동계수를 구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평균분의 표준 편차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하고요. 평균분의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각각 다른 컬럼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엑셀처럼 위와 아래로 나눌 수가 없고요. 컬럼과 컬럼끼리만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 구조를 통해서는 변동계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회전을 한번 돌리셔야 돼요. 다시 얘를 먼저 회전을 한번 CC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회전을 돌리기 위해서라면 더블 클릭, 여기서 피벗 놓고 행렬 전치를 누르시게 되면, 다시 행렬 전치를 누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럼 얘가 바뀌실 거예요. 다음과 같이럼 해당 부분의 결과치가 바뀌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료를 SPSS 새롭게 만드는 거죠. SPSS를 새롭게 생성을 하셔서 거기다가 이 자료를 붙이신 다음에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결측값 지정은 그대로 넣고요. 제가 새로운 파일을 열겠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열고 데이터 보기에서 하실 건데, 우선은 이 결과치를 카피를 뜨셔야 되는데, 우선은 낮은 버전일 경우는 이 실제 데이터만 카피 뜹니다. 다시 뭐라고, 여기 있는 실제 데이터만 카피 뜨셔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해당되는 새로운 곳에서 데이터 보기에서 컨트롤 V를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V. 그러면 얘가 변수명이 되겠죠. 변수명, 응답자 수, 해당되는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직접 변수 보기에서 이름을 작성해 주십니다. 이거를 변수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이 명수, 그렇죠? 건수가 되겠죠. 건수. 여기는 건수, 명수나 건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뭘까요? 아, 얘가 결측값이었군요. 건수, 그 다음에 결측값이었네요. 그 다음에 평균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최소 최대가 아마 나올 거예요. 최소 최대 겁니다. 예, 그렇죠. 이와 같이럼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높은 버전이시라면 얘를 카피 뜨시고 변수명까지요. 변수명까지 카피를 뜨시고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근데 얘가 붙을까 모르겠습니다. N 때문에 얘가
n은 빼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안돼. 여기서 마우스 클릭해서 삽입하는데 그냥 해당하는 부분을 숫자만 입력하시고 실제로 여기 변수명을 직접 지정하십시오. 그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변동계수라는 것을 계산을 할 건데요. 평균분의 표준편차죠. 평균분의 표준편차이기 때문에 표준편차를 분자에 올리고 평균을 분모에 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합니다. 해당되는 변환에서 변수 계산. 다시 변환에 가셔서 변수 계산. 그래서 변동계수라고 놓겠습니다. 우선은 평균분의 표준편차이기 때문에 표준편차를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평균을 아래쪽에다가 내리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다음과처럼 해당하는 결과치를 변동계수를 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제가 셋째 자리로만 표현을 했죠. 다시 제가 셋째 자리로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셋째 자리 계산을 해서 셋째 자리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충분하게 다섯째 자리로 표현하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충분하게 여유 있게 다섯째 자리로 변환해서 붙이고 다시 한번 계산하신 다음에 화면상에서만 소수점 셋째 자리로 계산하는 게 보다 안정적으로 더 소수점 이하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답안지에 작성하시는 거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변동계수를 구하시려면 해당되는 이 소수점을 해당되는 평균과 표준편차의 소수점을 제가 한 6째 자리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대를 하겠습니다. 마우스 클릭, 셀 특성, 여기서 소수점 6째 자리까지를 적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들만 카피 떠서 컨트롤 C, 다시 한번 평균과 표준편차에 다시 한번 붙이겠습니다. 근데 얘가 변화되고 있음을 보시기 위해서라면 해당되는 평균의 요거를 조금 여유 있게 내셔야 되겠죠. 그러면 소수점 6째 자까지 충분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새롭게 계산을 할 건데 여기서 그냥 변환해서 새롭게 그냥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변동계수 1이라고 놓겠습니다. 변동계수 1이라고 놓게 되면 이 부분에 변동계수라는 것이 산출이 되시는데요. 화면상에 제가 소수점 넷째 자리, 다섯째 자리까지 한번 표현해 볼까요? 표현해 보시면 다음과 같은 조금씩 다른 값이 나타나게 되죠. 해당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른 값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셋째 자리로 바꿀게요. 소수점 셋째 자리 보면은 여기서 조금 얘가 다르게 나오죠. 요거는 것처럼 다른 값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자릿수를 늘려서 계산을 하신 다음에 변수 보기에서 소수점 자릿수를 정리하시면 반올림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다음과처럼 해당되는 피벗을 통해서 이 컬럼과 컬럼을 계산하는 방법, 완전히 새로운 파일로 놓고 진행하실 수 있겠죠. 자, 저는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제가 002라고 놓고 변동계수 계산, 변동계수라고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부분이 변동계수가 크다는 것은 변동계수가 크다는 것은 많이 평균부터 많이 떨어져 있다, 흩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수강 연도인 경우에는 월이군요. 평균을 기준으로 많이 퍼져 있다라고, 상대적으로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되겠네요. 그러니까는 이 개월 수는 차라리 더 고르게 분포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몇 개 연도에 평균 연도에 많이 집중되어 있지는 않고 고르게 퍼져 있다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런 뜻으로 이해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당되는 스쿨 코리아 매스와 관련된 문제를 불러드리고
기본적으로 전처리까지, 그러니까 값에 대한 설명 달고 전처리까지 한번 살펴보는 방법 설명 들어봤습니다. 문제 풀기 이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기본적인 전처리 과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